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모든 법률적 문제가 결판 지어지는 곳은 아무래도 법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이해를 다투는 민사재판과 달리 범죄 혐의의 입증과 처벌을 목표로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를 대응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경우 더욱 법정의 공기마저 다른 듯합니다. 형사 단독 판사로 활동하셨던 임성문 변호사님을 뵙고 형사소송 관련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올 2월 10여 년 동안 근무하신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오르셨습니다. 아무래도 각오가 남다르실 텐데요. 변호사 개업을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대전지법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형사단독판사로 재직한 2010년에는 1심과 2심 판사들의 소통을 위해 창설된 대전고등법원 산하 전체 형사법관들의 모임인 대전형사재판연구회의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을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80여 명에 이르는 대전, 청주, 충남북의 형사법관들과 함께 올바른 재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판사들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사로 인간을 합니다.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는 능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세상을 잘 모릅니다. 사건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더 늦기 전에 몸으로 현실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법이 보호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것도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아쉽지만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 인생을 살아보려는 계기가 됐습니다. 판사들이 유연한 태도로 사회의 이면을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재판에서도 당사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판사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하는 만큼 법적인 시각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법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격적 모욕이나 아픔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이 재판을 통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는 계기가 되도록 아픔을 극복하는 치료사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배려 깊은 판사로 유명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에 대한 무언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진실이냐, 그 진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누군가가 고소를 했을 때 당황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간혹 진실이 외면당하거나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각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관계에서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이럴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면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혼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 묻는지 수사관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추측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은 후에는 자신이 답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꼭 확인을 해서 잘못 기재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억울한 누명에 대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 임했을 때 무죄의 증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사실 혹은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뢰인이 변호인을 믿고 모든 사실을 밝혀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서 수사 절차의 오류를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률이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 비난하고 법적인 책임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부나 변호사 모두 각종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변호사들이 종종 재판부 선처만 바라느라고 하고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선고한 판결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에다가 술이 취한 상태로 법정에까지 출석해 괘씸죄가 더해진 사례를 보았습니다. 법정에서의 태도가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엔 어떠한 태도로 법정에 임해야 할까요? 정확히 따져서 괘씸죄라는 말은 적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에까지 술에 취해서 나타나면 분명 불리한 양형사유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도 재판장 개인의 기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사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혼자서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노모도 팽개치고 도망을 가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6개월여 만에 체포되어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정에 또 술을 마시고 온 거죠. 재판받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는 물론 공손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재판장을 존경하거나 천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할 말은 하되 서로에게 최대한 공손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사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실체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형사소송 관련 제도가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경우에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업주부를 처벌해도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번거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민사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 대전지법에서 기획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전지검과 협의하여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고 재판부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보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판사 시절 아파트 생활법률 해설서 발간에 참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주시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법률 해설서 발간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네,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 예방을 위한 길잡이라는 서적인데요.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인데다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거주자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건보다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 전문가인 판사들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시작된 일입니다. 2009년 집필 당시 저는 대전지법의 공보관 및 기획법관으로서 집필 방향을 기획하고 출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발간한 개정판 출간 때에도 역시 출판을 담당했는데 대전 충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나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에서도 100부 이상씩 단체 지문을 통해서 인쇄비 실무만 부담하고 배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판사 시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다루시며 넓은 시야를 갖춰오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장 경제적인 문제에만 급급하지 않고 제가 먼저 마음을 열겠습니다.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믿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진실의 바탕에야 올바른 법적 조언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성문 변호사님을 뵙고 형사소송 관련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막상 형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 처하게 되면 침착한 태도와 적절한 조치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고 의뢰인들에게 올바른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점에 선 임성문 변호사님의 활보를 기대해 봅니다.